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도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잘라내 버리고 그림 위와 같은 입체도형을 만들었다. 그림의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36이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82일 때 자, 그림 1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라낸 부분은 모든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이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제 그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숫자로 우선 접근해 볼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게끔. 자, 가로가 5고 세로가 3이라고 합시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물론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5가 되겠죠. 자, 이제 넓이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 직사각형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2cm, 1cm 이렇게 잘랐다고 칠게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여기가 2cm고 여기가 1cm. 자, 그럼 잘라낸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지금 원래 잘라내기 전의 넓이보다는 감소했겠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 길이는 우선은 자르기 전에 둘레 길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로가 5고 세로가 3이니까 5 더하기 3 또 5 더하기 3 해서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이 수식을 우리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배 한 게 둘레라는 거. 어쨌든 이래서 둘레 길이는 어쨌든 8이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잘라낸 도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잘라낸 도형의 둘레 길이는 자, 현재 뭐 여기는 5고 여기는 3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그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3이 아니라 2겠죠. 그리고 여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도 여기가 3이었고 그다음 이쪽도 요만큼 더하면 결국은 2랑 1도 해서 자, 세로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는 걸 느껴야 돼요. 3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자, 여기가 우선은 2를 잘라냈으니까 여기 이제 3이겠죠. 3.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2겠고 그래서 어쨌든 아랫부분에 가로에 해당하는 5랑 자, 윗부분에서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더한 값이랑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넓이는 줄어들었지만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입체로 넘어갈게요. 입체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제 또 변하게 되냐면 문제에서는 이제 가로, 세로 1cm인 높이까지 정육면체 모양 이렇게 잘라냈다고 쳤죠. 이렇게. 자,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자, 우선은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잘라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다시 볼게요. 이걸 지우게 되면 다 지워져서 다른 색깔로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도 부피를 보면 원래 잘라내기 전에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겠죠. 그쵸? 근데 가로, 세로, 높이, 밑넓이에다 높이 곱한 거 이렇게 될 텐데 잘라낸 부분은 요 전체 부피에서 요만큼이 날아가겠죠. 어떻게 되냐면 가로도 1이고 세로도 1이고 높이도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제곱 1만큼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부피는 줄어들었구나. 감소했구나. 근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쪽 앞에서 정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 정면에서 보는 넓이는 이렇게 보세요. 이만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이 부분이 보이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쌓기 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입체 부분을 공부했어서 이제 그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가 물론 선이 보이겠죠. 그렇지만 요 면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하나의 면처럼 보일 거고 이 아래가 A고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똑같은 자르기 전에 직립면체의 상황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넓이 입장에서는 단지 이렇게 윤곽선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가 없구나. 앞에서 봤을 때도 넓이의 변화가 없고, 자, 정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측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넓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떠서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도 이 보이는 면의 넓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우선 이해했다면,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 입장에서도 봐도 넓이 2차원적인 거죠. 가로랑 세로 곱한 게. 이제 가로 세로의 개념이 넓이고 이제 둘레의 길이는 1차원적인 건데. 자, 넓이는 줄어들었지만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길이는 변화가 없었다. 자, 이 3차원의 부분에서도 부피는 이제 3차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의 부분에서는 부피가 줄어들었지만 넓이에 해당하는 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2차원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게 우선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6을 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우선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선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A, B, C로 정할게요. 가로는 A고 세로는 B고 높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잘라낸 요 입체도형의 그림 2의 부피. 자, 우선 건널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건널비의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했다면 건널비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죠. 그러면 우선 앞면의 넓이는 A, B, C라고 하면 앞면의 넓이는 가로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앞뒤로 있을 거고 2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의 넓이는 가로가 B고 세로가 C니까 B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윗면 위의 면의 넓이도 역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B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항 3개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 주인공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건널비라는 건. 자, 요 값이 지금 236이 된다. 건널비는 잘라내도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서 이렇게 식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이제 부분인데, 왜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인데, 자, 잘라내지 않았다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학습에서 이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이게 원래 236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요 특정한 부분만 볼게요. 자, 이제 모서리의 길이를 보는데 여기 이제 잘려진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잠깐 볼게요. 이렇게 잘려져 있을 거고. 자,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A죠. 하나, 둘, 요 밑에 부분에 하나 있죠. 안 보이는 선. 그럼 그리지 않을게. 셋 하고 하나 이렇게 연결하면 4개가 되는 거 보이나요? 4A가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자, 하나. 원래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근데 이렇게 잘라진 부분, 물론 1이니까 어쨌든 합하면 A. 그다음 또 A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아래 여기 숨어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역시 4개가 됐는데 잘라낸 부분 잘 보면 이 부분은 아직 세지 않았다는 거 보여야 돼요. 파란색 부분. 됐나요? 어쨌든 1cm죠. 그다음에 저희가 B예요. 여기 B. 그러면 여기도 B일 거고 저기 밑에 숨어 있는 것도 B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역시 B예요. 근데 역시 어느 부분이 세지 않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았네요. 그쵸? 거기만인가요? 요 밑에도 있네요. 여기. 그쵸? 그쪽 가로방이 해당하는 거. 아, 그러면 아까 어떤 부분을 놓쳤죠? 아, 가로 할 때 A가 이렇게 해서 A, 여기도 A, 여기도 A, 저 뒤에 A 하나. 그럼 4개를 쳤는데 지금 그 방향에 있는 길이를 어느 걸 뺐냐면 이 길이를 뺐네요. 이 길이. 이 안쪽에 있는 거 하나, 이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 그럼 B에 해당하는 부분도 4개를 지금 하나 잘린 거 둘, 셋, 넷하고도 하나, 2개를 빼먹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C인데 여기 C, 여기도 C 2개, 저 뒤에 3개, 이쪽 잘린 부분 하나 합해서 4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4C가 됐는데 역시 우리가 세지 않은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랑 또 어디가 있나요? 이쪽 있죠. 이 뒤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가 돼요. 어쨌든 여기 모든 모서리 중에서 좀 대칭적으로 잘 쳤으면 좋은데 앞쪽을 하고 뒤쪽을 해서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2개 해서 6개가 남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길이가 1이니까 자, 추가적으로 6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4A 플러스 4B 플러스 4C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려진 부분에서 우리가 구해낸 그 길이가 6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1, 2개씩.
그렇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색깔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6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야 이 전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여기서 이제 8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르기 전에 4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0이다 라고 놓고 풀면 이제 문제가 틀리게 되겠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잘린 도형에 대한 내가 모양에 대한 해석을 그림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 푸는 건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을 이항할 거고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6을 이항하면 76인가요? 그래서 이제 4로 나누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4로 나누면 4, 1은 4, 4, 9, 36, 1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대각선의 길인데 원래 도형이 대각선의 길이죠. 자, 이 대각선의 길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은 앞에서 공부한 학생은 다 알고 있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요 내용을 우선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곱셈 공식 변형에서 요 값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지우고 할까요? 그러면 요 세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빼는 거니까 저기 2배 a, b, b, c, ca를 빼는 거겠죠. 자, 루트가 있는 거니까 일단 루트 씌우면 되겠고 자, 각각 구한 값을 대입하게 되면 19의 제곱 361이죠. 19의 제곱 361에서 아까 우리가 건널비에 해당하는 236을 빼면 얼마인가요? 361, 236 4니까 5 남을 거고 5에서 302 125가 되겠네요. 여기 125. 자, 125는 25 곱하기 5니까 5 루트 5에 해당되겠네요. 답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직육면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자, 우선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자, A가 이렇게 4개 존재하죠. 4개. 그 다음에 B의 부분도 하나, 둘, 셋, 4개. 그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C도 이렇게 4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라는 건 4배의 각각의 모서리 길이를 더한 이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된다. 요 식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널비에 해당하는 부분, 건널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모든 면의 넓이 합인데, 자, 여기 앞면, 뒷면, 그래서 앞면에 A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이랑 왼쪽 면, B 곱하기 C죠. 자, 이것도 2개 있을 거고, 자, 윗면이랑 아랫면 해서 이제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을 더한 게 우리가 건널비라고 하는데, 자, 윗면은 A 곱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건널비는 요거를 2배 하면 건널비가 되겠고, 이거는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여기 한 면만 우선 볼게요. 여기 요 밑면. 요 밑면에서 이 부분은 직각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요 대각선이죠. 요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A고 B고 요 길이는 자 C라고 놓으면 C의 제곱이랑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같은 거죠. 그러면 C 제곱은 자 어떤 수의 제곱을 2라고 하면 어떤 수는 우리가 뿔마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곱분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C 제곱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 C는 뿔마 루트 집어넣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요. 길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 길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요 대각선, 가장 긴 대각선입니다. 자, 위에 모서리에서 아래 면에 저 모서리까지 가는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커다란 이게 직각이라는 건 영인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의 대각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길이는 자 역시 루트의 같은 원리로 제곱분의 원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요 길이의 제곱 C제곱이나 그 다음에 요 해당하는 부분 요 대각선이었죠. 여기도 요 부분을 제곱한 값이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우리가 이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2배의 abbcc가 되죠. 그럼 이 공식에 이제 직립면체 이 도형 속에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요거는 모서리의 길이랑 관련 있는 거고, 요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랑 관련이 있고, 요 2배의 ABBCCA는 건널비랑 관련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부분까지 해서 선생님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랑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추가적인 이해를 도운 거고, 자, 여기 이해됐다면 다시 한번 그 앞부분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